정리하고 다음 2부는 국민의힘과 우리 시국 관련된 정광훈 목사님의 입장 발표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요약하면은 저는 근대사를 위해서 목숨 걸고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아까 김성진 교수님이 좀 이 교수님들은 아는 거는 많은데 설명을 잘 못해요. 결국은 뭐냐, 대구 10월 폭동, 1946년 대구의 10월 폭동, 거기 주제가 뭐냐, 임신부의 배를 갈라라, 처녀들의 젖을 잘라라. 이 구호가 그대로 제주도로 옮겨간 거예요. 그 제주도로 옮겨간 그 똑같은 구호가 광주로 그대로 옮겨간 거예요. 근데 그 구호의 시작은 어떻게 됐냐, 처음에는 히틀러부터 시작된 거예요. 히틀러가 그 말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선동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볼셰비키 혁명이 사용한 거예요. 1917년. 그러니까 딱 맥락이, 이 구호의 핵심이 좌파 빨갱이 종북이 무슨 구호로 선동하는지를 이건 세계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조사했더니 광주에서 처녀 젖가슴 잘린 사람이 있어 없어요? 한 명도 없어. 임신부의 배를 달린 적이 있어 없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5.18 법은 폐기해야 되는 거예요. 뭔 잔소리가 많단 말이에요. 뭔 잔소리가. 그 다음에 핵심은 나는 고정간첩이 했다, 이렇게 지금도 주장하는데, 그 당시에 그러면 광주에 1980년 5월 18일 때, 그때에 광주에 고정간첩이 있었나 없었나 이거 따져보면 되거든. 여러분 생각에 있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일 많았어요. 제일 많았어요. 전국에 고정간첩이 없는 도시가 어디 있어요? 지금도 고정간첩이 꽉 찼어요. 지금도. 내가 왜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느냐, 나도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이 있지만 간첩을 잡아주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뭐 제주도, 창원, 어디 지금 간첩을 지금 잡고 있는데 이게 다 잡았겠습니까? 1%도 못 잡았어요. 1%도. 그 당시에 거기에 간첩이 없었다고 하는 놈이 그게 빨갱이요, 빨갱이. 그리고 무기고를 파출소에서 빼서 탈취했는데 그게 총이 몇 장이냐니까 5,000정이에요. 5,000정. 5,000정을 시민분들이 그렇게 하겠어요? 군대 작전하듯이 하지 않냐면 절대로 4시간 만에 그런 일을 못 일으키고, 특별히 천주교 신부님 집에서 가사 도우미를 일했던 처녀, 그냥 시내를 다니며 마이크를 잡고 바로 그런 구호로 선동한 거예요. 지금 공수대가 와서 임신부의 배를 갈랐습니다. 그 선동한 그 여자는요, 처형해야 돼. 처형. 그 사람을 민주화 운동의 공헌자로 삼으면 돼요,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비극이 일어났는데 말이야. 그리고 이동호 교수는요, 자꾸 지금 피하여 가라 그러는데, 보세요. 북한에요, 이동호 교수님. 일로 나와봐요, 다시. 자꾸 피하여 가라 그러는데, 보니까 아직도 빨갱이 근성이 조금 남아있어, 내가 보니까. 교수님. 예. 연세대학교 나왔죠? 예. 지하석걸에 들어갔죠? 아니, 그렇죠. 지금 현재 있는 한창 전성계 일하는 뭐 무상호 이런 사람들 다 가르친 사람이죠. 제가 지도책이었어요. 지도책이죠. 그러면 북한의 단파 방송을 들었어요? 들었죠. 들었죠. 그럼요. 그럼 내가 묻겠습니다. 북한의 단파 방송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은 좌파요, 간첩이요? 그래서 이놈이 간첩이라니까요. 그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 말. 근데 본인이 자꾸 좌파 운동만 했다고 그래. 단파 방송을 듣고 시행한 사람은 다시 말해, 간첩이요, 좌파요? 그때 김대중 씨도 김대중 가로협회 비서가 단파 방송을 그
취한 것을 그렇지. 매일 전해주는 비서가 있었어요. 그 김대중 씨한테. 예, 김대중. 그러면 김대중도 강제로 내용 알고 하나. 있었어요. 저랑 만날 때 그렇지. 북한 한민족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요만큼 가자 이렇게 서로. 그러면 북한의 단파 방송을 듣고 시행했던 사람들이 숫자가 몇 명 정도 된다. 당시 뭐 학생이나 핵심들은 다 그랬죠. 다 그랬지. 그러면 그게 다 간첩인 거야. 그렇죠. 아니 내 말이 틀렸어요? 북한의 단파 방송을 듣고 한국에서 시행하는 사람은 좌파예요, 간첩이에요? 그런데 무슨 놈의 광주에 고정 간첩이 없었다고 정가훈을 처벌하겠다고. 그리고 설령 보세요. 자, 이거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이제 잠시 후에 장경동 목사님을 모실 텐데 잘 들어보라고요. 설령 광주에 고정 간첩이 없었다고 치자. 고정이 없었다고 치는데 내가 고정 간첩이 했다라고 주장하면 오히려 광주 시민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거 아닙니까? 왜? 성선 사람은 우리는 안 쐈다. 우리는 안 쐈는데 모르겠다 누가 쐈는지. 근데 정광훈 목사가 말하기를 고정간첩이 쐈다. 고정간첩이 없다 해도 내가 고정간첩이 쐈다 하면 광주는 나를 칭찬하고 박수를 쳐야지. 장경동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이 장경동 목사님은요 저하고 달라요. 키만 비슷하지요. 보통 불족제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데 참석하는 것까지도 장경동 목사님은요 40일 금시 해보고 와요. 이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 아닌가. 아주 섬세한 분입니다. 지금 내가 네. 큰 사고를 쳐가지고 네. 또 대한민국이 막 시끄럽게 됐는데 네. 나는 이참에 이걸 정돈하지 않고는 절대로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항상 뭐든지 주제가 나오면 일단 네 박자로 만들어 보는데요. 잘한 것이 잘 되면 1등이죠. 실수하고 못한 것이 잘 되면 2등입니다. 근데 잘한 것이 잘못되면 3등이고요. 못한 것이 잘못되면 4등인데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이제 저는 목사입니다. 그냥 목사. 저는 얘기해도 설교고 뭐 강의해도 설교고 다 설교인데 우리나라 말 중에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도 그게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참 좋은 말입니다. 파는 안으로 굽는다.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무리 내가 언론에서 이 얘기를 해도 팔이 안으로 굽는 것까지는 옳지만 아닌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게 네,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어도 부러지면 안 되잖아요. 네,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잘해서 잘 되죠. 내가 잘못해서 잘못되죠. 그런데 이게 꼭 그렇지 않는 수가 있어요. 잘하는데도 잘못되는 게 있고요. 잘못하는데도 잘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잘못해서 잘 되면 왜 그게 잘못했는데 잘 됩니까? 내가 잘했는데 왜 잘못되면 왜 잘했는데 잘못될까? 내 소강이 아닌 소강이 있더라고요. 함이 아빠한테 잘못해가지고 저주를 받을 때 아들 막내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요. 그 가나안이 저주받은 건 자기 잘못이 아니에요. 아버지 잘못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나도 잘하고 내 자손에게도 잘되게 해야지 나도 잘못되고 자손에게도 잘못되게 하면 안 됩니다. 설령 내가 잘못되게 해도 자손이 잘되는 게 더 낫죠.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저는 욕을 잘 안 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승만을 욕하고 뭐 박정희를 욕하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욕을 해요. 그런데도 그거는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김정은이를 욕해 보십시오. 김정은을 욕해 보십시오. 아마 내가 하는 상식으로는 죽입니다. 푸틴 욕해 보십시오.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좀 있으면 사라집니다.
욕을 하는 건 잘못이지만 했다고 죽이는 그 자세가 옳은 자세냐? 자, 제가 이 5.18을 가만히 보면서 4.19 의도, 5.16 혁명 뭐 다 있어요. 그런데 4.19에 대해서 계속 욕을 하면 괜찮아요. 5.16에 대해서 계속 욕을 하면 괜찮아요. 5.18에 욕을 하면은 법으로 제정해서 감옥을 보낸다. 이 패턴이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 패턴이 욕하면 안 된다. 욕하는 놈이 나쁜 놈이다. 이거는 이해가 됐는데 욕하면 감옥을 보낸다. 이거는 너무 이렇게 보완하려고 하는 의도가 강한 게 아니냐. 저 개인적으로 활용 그게 아무리 훌륭한 일이라도 아무리 훌륭해도 욕은 얻어먹거든요. 예, 이 지구상에 가장 훌륭한 분 1등이 제가 알기로 예수님입니다. 예, 예수님 그 당시 욕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분 욕했다고 예수님이 다 막 죽이고 감옥에 보내고 그러지 않잖아요. 또 하나 궁금한 겁니다. 저는 그 훌륭한 분들의 왜 이름을 자꾸 안 말씀을 하시는지. 그 훌륭한데 존경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요. 감추고 존경하자. 조금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자, 언론에 이 조사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양심적으로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조사를 하면 저도 이렇게 와요, 전화가. 막 얘기하다 보면 끊어요. 네. 왜 계속 하다가 끊냐고요? 네. 계속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조사가. 그 말은 제가 추측컨대 조사 수위 조절을 하는 것은 아닌지 다 모르지만 조사한 당신은 알 거 아니오. 그분에게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이요. 아, 내가 조사를 하지만 이 조사가 객관적인지 의도성이 있는지 의도성까지는 이해가 하는데 이거는 아니다. 그러면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내 삶이 불편하든 편안하든 좋고 나중에도 좋아지지. 우선 잘 살겠다고 그렇게 가면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CCTV가 지금은 하도 많아서 뭐 거의 피하고 다니기 어려울 것 같아요. 어딘가는 찍혀 있거든요. 이거를 더 많이 만들어서 CCTV로 다 잡아내게 하자.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활에 침범을 받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의견을 내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뭐 일리가 있어. 근데 제가 또 궁금한 거는 그 개인적인 사생활이 알면은 안 되는 뭐길래 찍지 말라고 그럴까? 네, 저는 뭐 부족하지만 한 가지 제가 잘하는 거 있습니다. 저는 가다가 눈에 띄면 휴지를 계속 줍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눈에 띄면 죽어요. CCTV에 다 찍혔어요. 그것도. 말을 바꾸면 어떤 제도나 뭐를 목적 달성을 위해서 자꾸 거짓말로 하려 하지 말고 당신 양심을 살려서 그냥 솔직한 가운데 설령 내가 피해가 손해가 오더라도 솔직한 것 결과는 훌륭한 것이고 아무리 유익이 와도 거짓말 뒤에는 유익이 있는 것 같아도 결국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니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손해와 이득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목사다 보니까 꼭 천국은 가게 해놔야 될 거 아니냐. 네. 가룟유다가 예수를 은 30에 팔고 은 30을 벌었어요. 잘 벌었어요. 그래서 나는 잘 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결국에 던져놓고 목매달아서 죽더라고요. 왜 그 모델은 유다에게만 있는 줄로 생각을 하는가? 그것이 되돌리면 나의 삶이 될 수도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한 가지 자기 스스로가 팔이 안으로 굽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지만 팔이 끊어지는 정도 같으면 아니다라고 얘기해줘야 되지 않는가? 네, 그냥 저는 양심에다가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조사를 하시든 뭐 언론을 하시든 안으로 굽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이거는 아니라고 하면서 계속 하신다면 그거는 당신 자신도 나중에 후손도 좋지 않은 게, 하나님이 사울왕을 통해서 아말렉을 멸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사랑해, 하나님이 말이요 멸하라고 하면 되냐고. 물론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지만 400~500년 전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그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다가 손을 들어 아론과 훌이 받쳐서 전쟁을 이깁니다. 끝난 줄 알았어요. 400~500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걸 심판하시더라고요. 지금 제가 얘기를 듣고 보니까 참 진실은 다 밝혀지는구나. 어쩌면 저렇게 똑똑할까. 네. 여러분, 거짓으로 훌륭해졌다고 훌륭해진 거 아닙니다. 네. 왜곡으로 나빠졌다고 나빠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한 가지, 사람 의식에서 하나님 의식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저는 이 얘기를 꼭 김정은 위원장한테 해주고 싶어요. 나만 생각하지 말고 주민은 또 한번 생각을 해봐라. 민주주의에서 살찌고 빠지는 건 괜찮아. 자기 취향이니까. 공산주의에서 살찌고 빠지는 건 안 됩니다. 왜? 편협돼 있다는 증거잖아요. 같이 찌고 같이 빠져야지. 한쪽만 찌면 여기서야 자기 능력으로 찐 거니까 괜찮지만 그쪽은 자기 능력이 이상한 능력이잖아요. 나 하나 내려놓으면 2,500만 1억 인구가 편안하고 세계가 편안한 것을 내 자리 하나 지키겠다고 그렇게 하는 그 행동이 과연 진짜 훌륭하고 아름다운 일인가? 그 미사일을 동해바다에다 쏘느니 그거 만들지 말고 그냥 고기 사서 국민들 먹입시다. 왜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는지 나는 그것이 궁금해서 그래. 왜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냐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내가 얘기 나온 김에 또 얘기하고 싶어. 저 홍콩에 사태가 났을 때 뉴스로 계속 다뤘습니다. 지금도 막 외국의 뉴스로 다룹니다. 광화문에 나는 술을 못 세겠어요. 도저히. 여기에 수백만인지 수십만인지 저 어마어마한 사람이 나와도 왜 한 번도 뉴스를 다루지 않는지. 이렇게 모이면 안 됩니다라고 뉴스를 하든지,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라고 뉴스를 하든지, 보도하시는 분은 한번 양심에 손을 얹고 양심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네. 내가 직장을 무난하게 하고 그냥 먹고 사는데 무난하게 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너 잘하고 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얘기만 할게요. 지구상에 살고 간 사람 가운데 제일 훌륭한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부처님도 훌륭하지만 부처님은 죽은 사람 살렸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렸습니다. 공자님 훌륭하지만 38년 된 병자 고쳤다는 얘기 없습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쳤습니다. 소크라테스 훌륭하지만 귀신 쫓아냈다는 얘기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렇댔습니다. 이 세 분이 훌륭하니까 제자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물은 질문이 있습니다. 스승님, 사람이 살다 죽으면 어떻게 돼요? 세 분이 공통적으로 한 말입니다. 야, 이 사람아, 사람이 살아서 일도 다 모르는데 죽은 다음에 뭔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겠냐? 그런데 예수님만 답이 달라요. 주님, 사람이 살다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걸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예수님만 답이 달라요. 그래서 뭔 얘기하려고 하냐면, 왜 사람 말은 그렇게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은 안 듣냐? 왜 거짓말은 그렇게 들으면서
있어? 진실은 왜 안 듣냐? 그걸 가정으로 가져올게요. 야, 한잔 하러 가자. 그러면 갑니다. 야, 한 판 치자. 그러면 갑니다. 심지어는 나와 여관에 가서 자게 갑니다. 다 갑니다. 그런데 야, 교회 가자. 안 갑니다. 왜 못된 데는 다 따라왔는데 저대 나가자. 그걸 알아냈어요. 그걸 내가 알아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남자들은 마누라 말은 안 듣고 술집 여자 말은 그렇게 잘 듣냐? 왜 여자들은 신랑 말은 안 듣고 제비 말은 그렇게 잘 듣냐? 알아냈어요! 내가 썩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당과 술 자시고 춤추는 곳이 다른 게 뭔지 아세요? 교회당은 화납니다. 창문이 많고 불을 켭니다. 왜? 알아도 너 왔구나. 그런데 춤추고 술 자시고 춤추는 데는 매우 많이 가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아니 매우 많이 돈 주고 거기를 왜 갑니까? 집에서 주지. 거의 바꿔서 주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둘이 춤을 추는데 반해보세요. 왜? 저 옆에 있는 여기 왔네? 왜 저희만 여기 왔네? 그러니까 어두워야지요. 내가 어두움을 좋아하는 것은 내가 어둡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내가 거짓을 믿는 것은 내 속에 거짓기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내가 화내보세요. 내가 진실해보세요. 그러면 이해관계를 떠나서 이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닌 걸 아니라고 말을 못하는 이유는 이해관계를 초월하는 옳고 그름이 내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그냥 저는 그냥 목사로서 설교하듯 그냥 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나가면 우리 정광 목사님 교회 문제도 제가 이렇게 가만히 옆에서 보니까 정확하게 다 보도를 하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호불호가. 그런데 꼭 의도성 있는 것만 하는 것은 아닌지. 자, 요즘에 또 무슨 정치계에 무슨 증거를 제출을 해요. 그러면 내가 통화한 내용을 갖다 제출을 해야지. 다 없애고 새로 전화기 갖다가 제출하면 그게 제출이냐고요. 제출이죠. 제출은. 그런데 그런 제출을 제출이라고 할 수 있겠냐고요. 속여서 생기는 유익은 지금은 유익 같지만 진정한 유익은 아닙니다. 진실을 드러내서 얻는 손해는 손해 같지만 그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박자로 유익한 데다가 진실하면 1등이고요. 손해가 나는 듯 해도 진실하면 2등이고요. 유익은 한데 거짓되면 3등이고요. 손해난 데다가 거짓말하면 재수온 붙어서 4등입니다. 언론이나 나라나 심지어는 교회나 모두가 정직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자, 2부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왜 애국운동을 하느냐, 그리고 또 왜 광주 사태에 대해서 반드시는 짚고 넘어야 된다, 왜 주장하느냐 하면, 역사를 정돈 안 하면 이제는 광주 사태가 광주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광화문 광장에서 일어납니다.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하고 있죠. 그 사태가 머지않아 한국이 다음이라고 모든 학자들이 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런가? 지금 건국후 75년 동안에 북한이 완전히 남조선을 장악했어요. 장악했다는 증거가 뭐냐? 자, 한번 보여주세요.
프랭카드 높여 보여주세요. 자,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절반이 북한한테 속아 있어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자유통일, 한미동맹 강화, G2 국가로 가자, 경제를 성장하자.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총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연방제 통일, 이건 적화 통일과 같은 말입니다. 연방제 통일,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평화협정, 종전협정, 그리고 이것은 문재인과 이재명이 이끄는 세상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지도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 말은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것도 좀 복잡해요. 내가 그래서 전국에 이 프랭카드를 10만 장을 붙이랍니다. 왜? 국민들이 거짓의 사기를 당해 있으니까. 이 말의 핵심 한마디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이건 북한의 구호입니다. 그래서 여기 언론인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한미군 철수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왜 이재명을 찍습니까? 이재명의 정책의 제1호가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그리고 전쟁 없이 연방제로 통일하자. 이건 사기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절반이 지금 거기 넘어가 있으니 다음에 광주 사태는 광화문에서 160명이 죽은 것이 아니라 최소한 10만 명 죽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지금 극도로 확대된 상태인데 좌파가 아니에요. 북한한테 속은 세계는 국민의 절반인데 이 사람들도 절대로 양보 안 할 것입니다. 계속 저렇게 가려고 할 것입니다. 반대로 자유우파 국민들, 오늘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북한에게 넘길 수 있나요? 그러면 결국은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제2의 광주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 위하여 애국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다 먹었는데 저 정방훈 개새끼 하나가 나타나서 국민들을 자꾸 설득하고 깨우니까 북한이 나를 욕하는 거라고 보세요. 지금 한국 전체 중에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이런 욕은 안 해요. 지금 가장 강렬한 욕을 하는 사람이 저고, 이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번에 다시 복귀가 됐어요. 아마 북한이 이제 욕하는 것이 정방훈로부터 김관진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이제. 보세요. 나를 욕한 걸 한번 보세요.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이 북한이 나한테 욕하는 겁니다. 자, 쭉 보세요. 이 욕하는 걸 뭐라고요? 정상사고가 마비된 깡패물이 다른 유다의 무리들이 계속 올려봐요. 별놈의 욕을 다 하고 죽여서 지옥불로 던져라, 죽여서 땅에다 묻어라, 오만 욕을 다 하는데 문제는 언론인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언론인 여러분들이 북한의 이 구호를 그대로 따라서 보도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언론이 정강훈 편을 안 들고 북한 편을 들 거야. 모든 언론들이 다 그래요. 모든 언론들이. 말이 되겠습니까? 내가 말을 뭘 잘못했어요? 언론인 여러분, 공개적으로 질문하세요. 내가 뭘 말을 잘못했냐? 그런데 대한민국의 언론들, 특별히 JTBC를 중심하여 MBC, 그 다음에 SBS, KBC, 이분들이 나에 대해서 욕하는 걸 한번 보세요. 자, 한번 보세요. 내가 이거 뽑아왔어요. 쭉 한번 내려주세요. 쭉 내려보세요. 나에 대해서 욕한 거. 천천히. 자, 보세요. 이번에 광주 사태 내가서 발언한 것도 이미 벌써 10,000원이라고 보도합니다. 10,000원. 10,000원이요?
아니 광주에서 사람을 죽인 사람은 광주 사람이 아니고 북한의 고정난첩이라고 말한 것이 망언입니까? 그런데 왜 대한민국의 언론이 나보고 망언이라고 왜 기명사실을 하는 거냐? 내가 뭘 잘못했어요 대한민국한테? 나는 그동안에 애국운동하면서 근대사를 목숨 걸고 공부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고 북한을 넘겨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 올려주십니다. YTN. 자, 왜곡 발언 정광훈 목사. 내가 왜곡했어요? 계속 올려, 계속 올려. 경찰 수사. 뒤집이었던 정광훈 성장기 증거 먹고 쭉쭉 끊고 다 올려서 SNS. 자, 계속 올려주세요. 계속 올려주세요. 이게 뭐야? JTBC가 한 거 왜 안 했어? 세상에 우리 교회 문제도 보세요. 정광훈 500억 받고도 안 나가고 또 주민들 협박하고 있다. 이 중간 과정의 얘기는 다 말할 것도 없어요. 또 뭐래요? 7배를 보상받고 84억이면 되면서 7배를 보상받고도 정광훈은 버티고 있다. 이렇게 기존 언론들이 계속 보도한다고. 아니 이것은 박원순이가 84억을 우리 교회 통장으로 일방적으로 우리하고 합의도 없이 쏴놓고 건물과 교회를 나가라고 한 거야. 그게 사기라고 사기. 그래서 내가 양보를 해서 500억만 받고 합의를 했는데 이사를 가려고 땅을 정해놓은 데 가서 청약을 했더니 땅을 60평 줄여놨어. 또 사기친 거야. 근데 이런 말은 하나도 보도 안 하고 500억 받고도 정광훈이가 또 고집 부리고 있다. 이런 것만 계속 보도하는 거예요. JTBC 당신들이 언론이냐 말이야. 언론이냐고. 이거 말고도 다음에 만날 때 나를 일방적으로 매도한 언론단 문구를 100개를 내가 찾아가지고 보도해 드릴 테니까 단 하나도 나는 거기에 실수한 거 없어요. 아니, 자, 공개적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저한테 질문 한번 해보세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기자님들 한번 질문해. 정말은 당신이 이거 잘못한 거야. 한번 해보세요. 질문 한번 해보세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대한민국한테. 나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3번 깜빵 갔다 온 죄밖에 없어요. 그 문재인이가 왜 나를 3번 깜빵에 넣느냐? 자, 보세요.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종로경찰서를 지시해가지고 정광훈 구속시켜라 해서 내가 3번 구속됐습니다. 구속돼서 무죄로 받고 나오니까 종로경찰서에서 나를 조사한 수사관이 우리 교회를 쫓아갔어요. 무릎을 꿇고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나는 목사님이 무죄로 나올 줄 알았습니다. 무죄로 나올 줄 알면서 나를 왜 그렇게 괴롭히고 조사했어? 그랬더니 못 살게 합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정광훈 구속시키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렇게 했으니 용서해 달라고 나한테 무릎 꿇고 빌었어요. 광주에 있는 경찰관 여러분, 그런 실수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내가 3번 감옥 갔다 왔는데 여러분 같으면 자유우파의 지도자들요, 저 국민의힘 정당, 저 정치인들이요, 당신들이 나 같은 상태에, 나같이 몸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한 놈도 나올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나는 여기 서 있기도 힘든 상태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조국 대한민국을 북한에 넘길 수 없기 때문에 더 심각한 것은 뭐냐? 내가 생명보다 더 귀한 한국 교회를 북한에 넘겨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애국운동을 하는 것이고 여기에 감동 먹은 분이 누굽니까? 장경동 목사입니다. 장경동 목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형님이 무슨 교회가 없어, 성도가 없어, 인문 마누라가 없어, 자식이 없어, 눈에 나도 안 아픈 양면이가 없어, 뭐대로 이렇게 욕을 먹냐 이거야. 그래서 장경동 목사도 열받아서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장인 목사도 함께 하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각 도시의 최고의 대표 목사님들이 다 나와 함께 애국운동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나라 교회의 치명적인 약점인 세계단체, 한교총, 한기총, 한교연 세 개가 진함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내가 4년 했어요. 4년. 여기도 이용 목사님한테, 그리고 지금 한기총 대장님한테, 정소영 대장님한테 4년 했어요. 한국교회가 민족의 희망이 돼야지. 한국교회가 민족을 실망시키면 되겠냐. 조건과 관계없이 무조건 하나 하기로 완전히 서명해버렸어요. 끝장났어요. 끝장났어요. 그건 아니라 대한민국의 10개 교단, 통합, 합동,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개혁처, 그 다음에 여자교단 목사님들 할 것 없이 10대 교단의 모든 목사 장로들은 이 애국운동에 함께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한국교회가 137년 동안의 민족의 개화, 독립운동, 건국, 6.25 새마을운동, 민주화 모든 것에 교회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교회가 세운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를 못하니까 모든 욕을 다 먹고 있어. 이게 뭐냐? 자유통일입니다. 자유통일.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전체 힘을 합쳐서 3년 안에 자유통일을 완전히 해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애국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기자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질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이 애국운동을 위하여 생명을 걸었는데 여기에 반대 세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100분의 1은 반대야. 100명 중에 한 명은요 북한 편이야. 목사님들이 북한 편이야. 그래서 이 모든 용어는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주한미군 철수 찬성이요 반대요? 아니 주한미군 철수하면 돼요 안 돼요?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과거에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할 때의 키워드는 자유입니다. 자유.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일으킬 때는 할 수 있답니다. 키워드가 있습니다. 키워드. 이 키워드를 윤석열 대통령이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앞장 세워서 반드시 자유통일 진토국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하는 주한미군은 철수해도 된다. 돼요 안 돼요? 황문성 장군님을 모시겠습니다. 이 장군님은 육사 당연히 나왔고 1사단장 했고 가장 대한민국 군대의 핵심 1분단장을 했습니다. 자유통부대에서 지휘하다고 하셨습니다. 왜 주한미군은 철수하면 안 되는지 오늘은 메이저 언론들이 다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전 국민들이 다 듣는다고요. 왜 주한미군은 철수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한마디 합니다.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에 외침을 거의 1,000번 받았습니다. 5년마다 한 번씩 전쟁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이긴 전쟁도 있지만 졌습니다. 자, 한국전쟁 휴전 이후에 지금 약 70여년간 처음으로 전쟁이 없이 진행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원조를 주는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한꺼번에 이루는 세계에서
딱 하나뿐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전쟁을 휴전 이후에 겪지 않은 전쟁을 예방하고 억제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 전쟁 시에 우리 군은 창설 초기였습니다. 치안 유지 정도의 그런 상태에서 남침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그때는 우리 군이 제대로 할 수가 없었지만 그 이후에 우리 군은 군사력, 제일 군사력은 북한을 넘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북한이 한국 전쟁 이후에 5.18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을 우리 남한을 침공하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주한미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김일성, 김정일이도 여러분 주한미군이 없었다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기회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지금 G10 안에 들어가 있는 국가 중에 여러분 일본, 독일, 우리나라, 이탈리아, 영국 이 5개 국가는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를 했더라도 극심한 피해를 본 국가이거나 일본과 우리나라는 패전국가이자 독일도 패전국가이자 우리는 6.25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왜 이렇게 세계가 놀라는 선진국이 되었느냐? 여러분 국가 안보와 군사 대비에 써야 할 재정을 미군들 때문에 미군이 주둔하기 때문에 미국이 같이 국가 안보를 책임져 줬기 때문에 경제 성장에 폭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세계에서 미군이 가장 오랫동안 또 많은 규모 주둔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일본, 독일, 우리나라, 이탈리아, 영국입니다. 자 그런데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가 철수를 했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멀리 갈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1973년에 베트남이 평화협정 중에 가장 완벽한 평화협정이라는 파리 평화회담을 거치고 미군이 철수하면서 세계 4위의 군사력을 남겨뒀는데도 불구하고 군화도 제대로 없었고 소총밖에 없었던 월명군에 쳤습니다. 1년 반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75년에 패망했을 때 왜 패망했느냐? 지금 역사가들이 다 확인하고 인정하는 것은 전쟁을 하기 전에, 전투를 하기 전에 이미 원란의 간첩과 간첩에 동조하는 세력들, 그 중에서도 신부, 성녀들, 성직자들까지 간첩들의 속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싸워보지도 못하고 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베트남 인구 2천만 중에 이런 간첩들과 간첩들에 의해서 놀아난 인원은 9만 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0.5%였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 정광훈 목사님 나라를 위해서 나라가 거의 망하게 됐다. 왜 그렇습니까? 정부, 북한의 지령을 따르는 간첩들과 주사파들입니다. 친구, 북한 우리 동포들을 구하려면 김정은이는 빨리 없애야 합니다.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 동포들을 해방시킬 수 없습니다. 친중, 여러분 5천년 동안 가장 우리나라를 많이 침범하고 우리를 석국을 해준 데가 중국입니다. 여러분 중국은 우리가 자유통일을 이후에도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종북, 친북, 친중, 여기에 반미,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거의 40%라는 것입니다. 0.5%의 간첩들과 노련한 국민들 때문에 우리가 베트남의 패망을 눈여겨봤습니다. 자, 이제 40%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구분을 하는 가장 좋은 것은 진실과 거짓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진실을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국민들을 속입니다. 왜곡합니다. 선동합니다. 여러분, 5.18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중앙모사님께서 근대사 나라 세우기, 여러분 국민 개몽을 하는 것은 5.18의 진실을 좀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논쟁은 절대로 누구나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4.3 사태, 여순 반란 사건, 지금 거의 40-50년이 지난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5.18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과연 간첩과 북한 세력의 개입이 없었는지, 과연 무기고 탄약고 경찰서 습격은 우리 선량한 광주 시민들이 했는지, 그리고 왜 유공자가 이렇게 많은지, 왜 유공자를 선정할 때 다른 것은 다 보훈처에서 했는데 왜 광주시청에서 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우리 한미 동맹이었다면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주한미군, 한미 동맹은 우리가 자유통일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 주한미군 때문에 아니고 한미 동맹 때문에 아니고 나아가서 한미일 공조는 우리 통일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이 일을 윤석열 대통령이 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한 우리 보수 우파 세력이 정말 아슬아슬한 차이로 우리 광화문 세력의 도움으로 정권을 찾은 이상 이런 역사적인 정리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속지 마십시오. 이천훈 박사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밥 먹고 살고 이 대한민국을 누리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다 고생했지만 대표된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하나는 이승만이고 박정희입니다. 심지어 북한에 있는 직파 간첩이 남한에 와서 있다가 저 정찰총국에서 소환을 해요. 야, 너 2년 지났으니까 북한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북한 간첩들이 북한으로 안 간다고 그러잖아요. 왜? 맛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국정원에 와서 자수한다는 거죠. 자수. 이렇게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대한민국. 이 모든 일은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을 했고 5대 기동, 4대 기동으로, 그보다 결정적인 것은 뭐냐, 휴전협정을 정말로 이승만이 천대적 기질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누리고 있는 겁니다. 자, 비춰주세요.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협정할 때의 이 설입니다. 이충훈 박사님도 찾아냈는데 이거 설명 한번 해주세요. 네. 한국전쟁이 시작된 다음에 맨 처음에 미군이 왔을 때 미국은 자기네들이 곧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전쟁이 미국이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고 미국 역사상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 트루만이 될 정도로 미국이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1950년 한 1년 동안만 열심히 싸우고 한 반년, 그 이후부터 계속 휴전협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께서 북한이 38선을 흩어놓는 이상 여기서 통일을 해야지 전쟁이 끝나는 것이지 우리가 휴전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가지고 미국의 휴전 정책을 계속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 사인한 사람 세 사람이 김일성,
북한군 사령관입니다. 가운데가 판덕회 중공군 사령관입니다. 그리고 윌리엄 클락 미군 사령관입니다. 윌리엄 클라크 장군이 이 서명하기 2달 전인 5월달에 이승만 박사가 휴전에 너무나 반대하고 휴전을 반대하는 조건으로 휴전을 반대하지 않는 조건으로 미국과의 동맹을 맺어달라 했을 때 저 장군이 미국이 한국하고 동맹 맺으면 안 된다고까지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이 정도로 어려운 상황 하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저기 휴전에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서 사인하지 않았습니다. 저기 사인해서 미국 나가는 거예요. 미국 나가고 나라 없어지는 것인데 저거를 사인하는 것은 안 하지만은 그래도 반대하지 않은 조건으로 한미 동맹을 받아내는 겁니다. 자, 여기에 지금 이승만 사인 있어 없어요? 이승만이가 왜 사인하느냐? 사인하면 전쟁하던 40만 명의 미군이 미국으로 돌아간다는 거야. 그래서 미군을 붙잡아 놓으려고 이승만은 사인 안 합니다. 그때 이승만 때문에 붙잡혀 있는 미군이 평택에 지금까지 붙잡혀 있는 거 맞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바로 이승만 때문에 휴전협정에 사인도 안 해가지고 미군이 붙잡혀 있는데 이걸 판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문재인이야. 문재인이 이제 6.25 전쟁을 휴전협정에서 종전협정으로 지가 사인하려고 종전협정하자, 평화협정하자. 그래서 주한미군을 이제 돌려보내고 전쟁 없이 영광제 통일로 하자. 이거는 사기입니다, 사기. 그게 왜 사기인지 한번 설명합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평화를 대단히 좋아하는데 이 세상 어느 경우에도 평화를 부르짖은 사람들이 평화를 얻은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평화조약이 하여간 뭐 1860년까지 8,000개가 넘었습니다. 이 8,000개가 넘는 평화조약이 평화를 유지한 평균기간이 2년입니다. 2년 만에 다 전쟁 났다는 소리예요. 지금 북한 측이라든가 문재인이라든가 이재명 이런 사람들이 평화조약 맺자는 얘기는 북한하고 평화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주한미군을 내보자는 얘기입니다. 내보내고 그리고 한국을 공산통일이 돼도 좋은 상태 그런 상태로 그대로 몰아가는 그 꼼수를 평화협정을 맺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재명이가 신앙처럼 주장하는 건데 주한미군 철수 이재명의 생각의 제1호가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잘 보세요. 자, 지금 내가 가슴이 지금 보세요. 평화협정, 종전협정 하면 돼요, 안 돼요? 기분 철수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이것을 실행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재명과 문재인이라면 이놈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근데 국민들의 절반이 거기에 사기에 걸려 넘어가 있다고. 그런데 다행은 이재명을 찍은 1614만한테 그 선거 전에 조사를 해봤어. 주한미군은 철수하면 좋냐 안 좋냐. 이재명을 찍은 청년들한테 조사를 해봤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네, 참 놀라운 결과인데 선거가 작년 3월 아닙니까? 재작년 12월 달에 통일연구원, 국방연구원에서 아주 뭐 대대적인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정치 성향까지 분류해서 조사를 했는데 다음번 선거에서 누구 찍을 거냐? 더불어민주당 찍겠다는 사람들 중에 한미동맹이 중요하냐라고 물어보니까 93.9%가 미국 나가면 안 된다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네. 윤석열 찍겠다는 사람들은 95.1%,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90% 이상이 한미동맹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있는데 1614만 명이 미군 내보내겠다는 사람을 향해서 찍었다는 그 사실이 문제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을 찍은 사람들한테 주한미군 철수하면 돼 안 돼 했더니 94%가 주한미군 나가면 안 된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이재명이가 주한미군 철수론자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투표를 알고 했어요, 모르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 대통령 선거는 사기라는 거예요, 사기. 이 사기극에 제일 동조한 놈이 누구냐? 국민의힘 정당 저 개자식들이요. 국민의힘 정당들이 이 사실을 국민에게 알려야 돼요. 알려야 돼요, 안 알려야 돼요? 지금도 저놈들은 정신도 못 차리고 지들끼리 욕하고 앉았고 지들끼리 싸우고 앉았고 그래서 저놈들이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깜빵 3번 갔다 온 나는 뭐냐고. 어차피 이 상태로 가면요, 대한민국은 5년 후에 다시 무너져요. 5년 후에 우리가 이긴 게 아니에요. 생명이 5년 연기됐을 거야. 그러므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4.19 학생들이 했어요. 5.16 군인들이 했어요. 이번에는 전 국민 시민들이 혁명을 일으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양 정당들을 완전히 개혁시켜야 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의힘 정당까지도 개혁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대통령 하나만 바뀌었지 장 차관들 옆에서 한 3사람 원희룡 그 다음에 또 한동훈 행정부 장관 이상민 한 30명만 정신 따졌지 나머지는요 보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앉았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혼자만 힘든 거야. 일본 갔다 와서 잘해서 못했어요. 미국 갔다 와서 잘해서 못했어요. 이 잘한 걸 프랜카드도 하나 못하는 국민의힘 정당 저 정당들이 정신들이 나가가지고 말이야.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강화문 시민운동을 통하여 좌파우파 필요 없어요. 주한미군 철수 찬성이냐 반대냐 요거 하나를 가지고 하나로 뭉쳐야 돼. 나는 여러분을 좌파라고 보지 않겠습니다. 주한미군 철수하는 걸 반대하는 사람은 다 대한민국 편입니다. 90% 이상이 하나로 뭉쳐서 저 정치인들을 개혁시켜야 됩니다. 이 운동은 우리 기독교 정강훈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강원에 있는 애국단체, 안보단체, 우리 차관님 잠깐 한번 나오십시오. 다 우리가 교회만 하지 않으니까 대한민국 정신을 가진 사람은 지금 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정님 차관님인데 국방부 차관님을 하셨고 지금 군대에서는 큰 어른이십니다. 아주 자, 감사합니다. 정말 말년에 고생이 많습니다. 김건진 장관님하고는 누가 선배입니다? 김만진 장군은 28기가 돼서 저보다 훨씬 후배죠. 후배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일본에 작전참모부장 할 때 작전장교를 했고 그 김관진은 또 독일의 사관학교들하고 그래서 우선 안보에 대한 그 실력이 현재 예비역 장군 중에는 최고고 뭐 실력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의지력은 누구도 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군개혁 위원장은 대통령입니다. 김관진을 임명했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1년간 제일 잘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박수! 차관님, 이번에 김관진 추천한 거 차관님이 한 거 아닙니까? 아니, 저는 제가 언제나 알았지만 전화로 제가 축하를 했습니다. 이제는 북한한테 욕먹는 제1호가 정강훈이 아니고 다시 김관진으로 돌아갔습니다. 내가 이제 조금 살기 편해졌습니다. 문제는 저 정치권이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저 인간이라고 볼 수도 없고 국민의힘 정당이 우리가 건국후 75년 동안에 특별히 한국교회는 또 자유우파 국민들은 일반적으로 짝사랑하고 잘못해도 무조건 찍어주고 무조건 해줬더니 이 개자식들이
자기 당 후보 박근혜를 탄핵을 시키고 자기 당 대통령은 이명박을 깜빵으로 보내고 이런 짓을 하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도 대구에 있는 홍준표 시장 같은 사람은 계속 지금요 윤석열을 타격하고 심지어 뭐라고 했느냐 이재명이를 만나가지고 이재명이 사진 비춰줘봐요. 만나서 비꼬면서 용사는 정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윤석열을 빗대서 하면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니까 이재명 대표님이 좀 많이 도와주세요. 그게 도와주라는 뜻입니까? 윤석열을 극도로 엿보이는 단어입니다. 이게 홍준표가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유파 정당 사람들은 지들끼리 싸우다가 이러다가 또 정권도 뺏기게 생겼어. 그래서 이제 우리 강화문은 우리 안보단체를 비롯하여 기독교세를 비롯해서 다 합쳐서 저놈들이 정당을 개혁을 안 하면 정신 못 차리면 우리끼리 정당 만들어서라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게 된다. 저놈들이 정신을 못 차리다가 또 탄핵되게 생겼어요. 다음 선거에서 151석 못하고 149석 해버리면 또 탄핵이거든요. 바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현재까지 좌파 정부에서 현재 이렇게 망가뜨리는 안보 모든 이런 체제를 다시 복구를 하려면 우리 전광훈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적어도 200석 이상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200석을 확보했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올바른 사람 200석을 해야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광훈 목사님께서 현재 하신 중에서 이 공천권을 우리 국민에게 돌려주라. 이것이 올바른 200석의 그 국회의원을 확보하는 첫 단계를 열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사회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이 안보 이 모든 정책은 밑으로부터 올라갔지만은 안보만은 톱다운을 하게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김관진을 군개혁 이것으로 한 것은 현재까지 아까 이 한미동맹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이것이 원상대로 매그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저는 내려가겠습니다. 자, 우리 차관님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일단 기자님들 중에서 내가 예부운동하는 것이나 개인적인 사건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하세요. 집에 가서 딴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하시죠. 마이크 갖다 예, 서울의 김성입니다. 네. 저만 질문하게 됩니다. 전광훈 좀 여담입니다. 맞는데 전광훈 목사님의 전시와 전두환 목사님의 전시가 같은 전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 하나. 그 말은 내가 대답했는데 이 나이가 90대시는 전두환 대통령을 꼭 광주로 불러가지고 재판하고 하는 걸 보고 내가 하는 말이 그랬어요. 같은 종신 전두환을 왜 이렇게 괴롭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전두환 대통령의 그 전시하고 우리 가문은 전혀 다릅니다. 아무 관계없고 아니 상식이죠. 생각해보세요. 대통령까지 한 사람을 재판을 꼭 광주까지 끌어내서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지금도 장례식도 못하고 그 화장대에서 유골함을 지금 밤에다가 지금 모셔놓고 있어요. 도대체 대한민국에 있는 육사 나온 후배들 뭐합니까? 뭐 하시냐고 도대체. 그런 꼴을 보고도 말이야 대한민국의 장교 출신들은 뭐 하시는 사람들입니까? 이만큼 대한민국이 좌파가 장악했다는 거야.
전두환 대통령요, 저 요거랑 국립묘지로 모셔야 돼요. 아니, 동훈이가 뭐라고 말해요? 맨날 입만 열면 이승만의 무덤을 파서 한강으로 던져야 된다. 이승만의 무덤을 파서 한강으로 던져? 이게 동훈의 주장이거든? 그래, 이승만의 무덤을 파서 던지지 말고 좌파 대통령 무덤을 파서 던져버리면 돼. 그래서 제가 그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지, 전두환 대통령한테 내가 차도 한 잔 얻어본 적 없고, 같은 정치도 아니고, 그래서 다른 질문 있습니다. 네, 말씀드립니다. 뭐 앞에 말씀드립니다. 좀 전에 많은 장성분들 그리고 군 관계자들 후배분들이 이정민 차관님에 대해서 많은 존경을 나타내시는데, 오늘 그 이정민 차관님께서 자유마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유마을에 대해서 200석, 그리고 이 자유마을을 완성하게 되면은 이 정광훈 목사님께서 굉장히 정치적인 힘을 그리고 날개를 다실 것 같고, 그리고 국민의힘을 개편하고 개혁하는데 굉장히 큰 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유마을이 얼마만큼의 큰 진척이 있는지, 그것이 오늘 굉장히 궁금합니다. 제가 이 일을 다 할 수 없어서 우리가 생명을 연합하는 우리 동지들이, 자유마을은 장일 목사님이 총재로 총지휘를 하고 있고, 또 자유통일을 위한 교회연합은 장경동 목사님이 자교총을 총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일 목사님이 정말 이 자유마을은요, 신의 한 수입니다. 신의 한 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자유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 모든 밑에까지 사상적으로나 모든 것이 잘못되어지고 뻘거져 있는 하부 조직까지를 새롭게 개혁하기 위해 일어난 순수한 국민 시민운동입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진리만이 모든 거짓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옆에서 전 목사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보면 이분이 때로는 거친 말을 하지만 거짓말은 안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바르게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해서 외쳤던 말인데, 분명히 그 속에 담겨있는 이면 속에 있는 것은 전혀 핵심 얘기는 이 펜을 가지고 있는 기자분들이 안 다룬다는 거예요. 이게 펜이라고 하는 힘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이것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거든요. 이 기자분들의 그 글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런데 보니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아주 좋지 않은 것들만 끄집어내고 이면적인 핵심적인 내용은 들춰내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 자유마을을 통해서 밑에서부터 바른 진리로 세상을 깨워야 되겠다. 거짓된 것을 바로잡아야 되겠다. 정치가 거짓되고 시민운동하는 사람들이 거짓되고 그리고 언론이 거짓되고 이런 것을 보면서 바르게 잡자 했더니 국민들이 다 깨어나서 3,506개의 읍면동이 서로 조직을 하려고 싸워서 걱정이지 엄청난 조직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정리해 드리면 전국의 마을이 3,506개인데 그 3,506명의 자유마을 대표자들을 임명을 다 했고, 그 위에는 253개 선거구별로 그 위에 조직은 다 끝났고, 그 다음에 기독 장교단들의 조직이 다 끝났고 해서 오늘 마침 오후 1시부터 3,506개 자유마을 대표들이 오늘 여기 다 참여했습니다. 1시부터 교육하려고 오늘 여기에 소집을 한 것입니다. 뭔 교육하느냐? 여름 휴가 전까지 주한미군 철수하면 찬성이냐 반대냐, 이거 서명을
각 마을별로 5,000명 이상씩 서명을 받으면 1,800만이 됩니다. 3,506개가 5,000명씩 서명 받으면 1,800만 됩니다. 그 다음에 강화문의 안보단체가 서명을 하면 2천만 명의 서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천만 명이 하나가 돼야 우리가 자유통일을 할 수 있다. 해서 우리는 이 운동을 계속 진행할 것이고, 이것이 곧 200석이 가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시부터 또 국수 드시고 이제 1시부터 교육을 시작할 텐데, 뒤에 와 계시는 3,506개 자유마을 캡처님들에게 한번 우리 기자님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각 마을당 5,000명씩 서명 받을 수 있어요? 확실해요? 진짜요? 확신하시면 일어나서 두 손 들고 만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를 보고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뵙게 언론사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누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습니까?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우리 언론 특보들한테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면 저희들이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일방적으로 긁는 일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사회자. 네. 자, 긴 시간 수고하신 정강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